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독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단어와 정보에 대해서 검색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검색하는 양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검색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조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감지를 한 거죠. 자, 이 문장을요, 저희가 영작을 해볼 텐데요. 문장의 의미, 결코 쉬운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이에요. 독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왜? 나중에 한다는 문장의 힌트는 우리가 컴마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의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냐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단어와 정보에 대해 검색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었죠. 자,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단어와 정보에 대해 검색한다 라는 이 문장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한다, 단어와 정보에 대해 라는 문장입니다. 검색은 좀 전에 search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한 번 더.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의 단어와 정보에 대해 검색한다 라는 이 핵심 문장, 핵심 내용을 담은 문장을 토대로 우리가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어와 정보에 대해 검색하는데 어떤 단어와 정보냐면요,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단어와 정보에 대해서 검색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영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더 많은은 어디에 붙는지, 노란 색깔이 어디에 붙는지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대요. search 한다고 하죠. 단어와 정보에 대해, 어떤 단어와 정보에 대해?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단어와 정보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독감 증세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선 독감 증세는요, 우리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 둘, 셋, 읽어봐요. 맞아요. symptom of influenza. 근데 이 symptom의 P가요, 묵음이에요. 거의 symptom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ymptom. symptom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볼 테니까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More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ymptoms of influenza. More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ymptoms of influenza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이라는 우리 핵심 문장은 좀 전에 같이 완성했죠. 검색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검색을 하냐면요, 단어와 정보에 대해서 검색하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는 이라는 표현은요, related to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related to,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건데, 독감 증세와 관련이 있는 거, symptoms, 여기 P와 T가 있으니까 P는 거의 발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ymptoms of influenza. 그 인플루엔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이죠. 바로 우리의 목표지였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독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단어와 정보에 대해 검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감 증세를 보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symptoms of influenza라는 표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보여주다,
보여주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show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가, 독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한대요. 단어와 정보에 대해 이 순서, 영어로 지금 여러분들 쭉쭉쭉 맞추면서 봐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땐 사람의 수면은 a number of인가 더 number of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people,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지, 그냥 저렇게 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정보에 대해, 어떤 정보에 대해?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보겠습니다. 같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en the number of people having symptoms of influenza increases, more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ymptoms of influenza. When the number of people having symptoms of influenza increases, more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ymptoms of influenza.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보여주다에 대해서 show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릭이었어요. 어떤 트릭이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한국말의 표현과 영어적인 영어 표현이 다를 때가 가끔씩 있는데 우리는 증상을 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증상을 가지고 있다로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서 이야기할 때 증상을 가지고 있는으로 모든 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서의 표현을 여기에서는 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가지고 있는으로 영어로서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영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 쇼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수가 증가하면,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어떤 사람의 수요? 독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increases, 증가하게 되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감 증세와 관련 있는 단어와 정보에 대해 검색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한 번만 더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예 외워봐요. 지금 다 외워보는 겁니다. 시작! When the number of people having symptoms of influenza increases, more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ymptoms of influenza. 한 번 더. When the number of people having symptoms of influenza increases, more people search for the word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ymptom of influenza 라고 나와 있습니다. Symptoms of influenza까지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검색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걸까요? 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루,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얼마만큼의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느냐라고 따져봤더니 이만큼 250경이라고 합니다.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도 우리 지금 막 숫자 개념이 없어 죽겠는데 경이라고 하면 도대체 공이 몇 개 붙은 거예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이게 거의 일반적인 영화 600MB 정도 크기가 된 영화가 39억 편 분량이래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이걸 우리가 우선 영어로서 표현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 Amount of information produced in a day.
amount of information produced in a day.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250경 바이트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난 2년 동안 생산된 정보는 인류 탄생 이후 생산된 정보량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류 탄생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많대요. 얼마 동안 생산된? 지난 단 2년 동안 생산된. 자, 이 문장을요, 영어로 먼저 바꾼 표현 다시 보시고 영어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The information produced in the last 2 years is much greater than the amount of information had been produced since the start of the human history. 한 번 더. The information produced in the last 2 years is much greater than the amount of information had been produced since the start of human his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 생산되어진 정보는요. 언제 생산되어진 정보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자,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점은 계속해서 뒤에서 내가 이 단어들을 수식해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번역하시겠다고 오른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시면은요, 주어 동사가 자꾸 헷갈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거꾸로 위로 올라가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알아두고 계시고요.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 또 수식해 주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생산된 정보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는요, 훨씬 더 많대요. much greater 이라고 나왔잖아요. 뭐보다 훨씬 많은데? 그 양보다 훨씬 많은데, 무슨 양보다 훨씬 많은데? information have been produced. 그 정보의 양은요, 옛날에 이미 생산되어졌었던 정보보다 훨씬 많대요. 그 옛날에 언제 생산되어졌었던 정보를 말하는 건데, Since the start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생산되어진 정보보다 훨씬 많대요. 어떤 정보가? L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생산된 정보가.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information produced in last 2 years is much greater than the amount of information had been produced since the start of human his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IBM에서 이야기했었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요, 현대시대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 데이터라는 단어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데이터는요, 단수형일까요? 복수형일까요? 복수는 일반적으로 s를 뒤에 붙이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 복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데이터스라고 붙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얘는 라틴어라서요. 어머니 라틴어이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그런 형태로서 복수형을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얘의 단수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단수형은 바로 datu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atum. 그래서 datum 자체가 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 이 화면을 넘기면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많은 영어를 접하게 될 거예요.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더 접하게 될 겁니다. 그 문단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해요. 빅데이터. 자, 이게 이제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 준비 단계 다음에 설명되어진 부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Big data is a broad term for data sets so large or complex that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are inadequate. 한 번 더. Big data is a broad term for data sets so large or complex that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are inadequat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단어가 바로 inadequate. inadequate. 바로 불충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요, 굉장히 넓은
넓은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세트는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해서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세스하는 그 적용 방법으로는요, 조금 불충분하대요. 왜냐면 너무 단어의 그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Analysis of data sets can found new correlations to spot business trends, prevent diseases, combat crime, and so 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빅데이터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analysis, 바로 분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 데이터셋을 분석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요, can find new correlations. correlation은요,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to spot business trend. 새로운 사업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prevent disease, prevent는요, 뭔가를 막다, 방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구글 독감 트렌드를 이렇게 새롭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알아냈잖아요. 새로운 그런 질병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combat crime and so on. combat는요,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combat crime, 범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combat crime이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영상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거든요. 이 범죄에 대해서 싸운다는 목적으로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대한 득일까요? 독일까요?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ig data is a broad term for data sets so large or complex that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are inadequate. Analysis of data sets can find new correlations to spot business trends, prevent diseases, combat crime, and so o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까지 알아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던 데이터를 분석해오던 그런 방법, applications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은 이제 빅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관은요, 우리가 government agency라고 이야기합니다. Govern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now need big data strategies.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Govern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now need big data strategies. Govern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now need big data strategies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이제는 strategy,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2012년도에 오바마 대선 캠프가 이 빅데이터, 사람들이 오바마와 관련돼서 혹은 관심 있어 하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을 해서 대선 캠프에서 이 전략을 사용을 했고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하고요.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런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에서 검색되어지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 사회에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호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좀 더 나은 세계를, 나은 지구를,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모든 상황에는요, 말했듯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던 표현 배운 적 기억나세요? 복습 시간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나요? 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very coin has two different sides. Every coin has two different sides. 동전엔 양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good side가 있다고 하면은
bad side가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손해, 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은 영국 정부가 이유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이유예요? 통신 데이터 관리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테러 방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든 통신, 이메일, 내가 검색하는 단어를 정부가 오히려 내 위에서 다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요, 우리가 빅브라더 법안이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법안의 이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법안은요, 바로 짠!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Communications Data Bill이라고 합니다. 통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법안이라고 하고요. 이 법안은 우리가 다른 이름이 또 붙여져 있는데요. 바로 빅브라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소설의 픽셔널 이름이에요. 소설의 캐릭터의 이름 중, 나오는 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자주 나왔던 등장이에요.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나오고, 이게 이제 watching이라고 해서 왜 미국에서 사람들이 나 너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The Big Brother is watching you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Big Brother에 대해서 큰 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믿을 수 있는 큰 형이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Big Brother. Big Brother는요, fictional character or symbol이라고 합니다. 소설에 있는 캐릭터나 그것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소설은요,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에 등장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영어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빅 브라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 나갈게요. 시작! A person or organization exercising total control over people's lives. In the society that Orwell describes, every citizen is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the authorities, mainly by telescreens. The people are constantly reminded of this by the phrase,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하나씩 의미 따져봅시다. 이거는 사람 혹은 기관을 의미하는 건데요. exercise라는 거는 운동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권리나 권력을 행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exercise라고 합니다. 모든 통제를 하는 거예요. total control, 모든 통제를 하는 건데 어디에 대한 통제냐면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in a society, 조지 오웰이 설명하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는요. 모든 시민들은 under constant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onstant는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surveillance는요. watch랑 좀 다른 의미예요. 감시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surveillance, 감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래요.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고 넘어가요. 시작! A person or organization exercising total control over people's lives. In the society that Orwell describes, every citizen is under constant surveillance by the authorities, mainly by telescreen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서치를 할 때 큰 브라더가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썼을 때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니까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큰 스크린을 통해서 엄마가 맨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는 거예요. 헉,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고 하면은요. 바로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people are constantly remind, 지속적으로 상기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상기되어졌냐면은 이런 프레이즈를 보면서 상기되어진 거죠. Big Brother is watching you. 이런 프레이즈로 상기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장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are constantly reminded of this by the phrase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ig Brother는요, 감시자, 다시 말해 권한이 있는 통제자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정보로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 브라더, 빅 데이터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권력이 빅데이터를 악용한다면 빅 브라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며 그 영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죠.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If Communications Data Bill is passed and the authorities start abusing big data, Big Brother will be in presence. 한 번 더. If Communications Data Bill is passed and the authorities start abusing big data, Big Brother will be in presence. 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 이 Communication Data Bill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권력들이 start abusing, abuse 악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동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악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빅 브라더라고 했던 그 감시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감시하는 존재가 will be in presence,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의 편리함만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Every coin has two sides. 동전의 양면이 있듯 나쁜 점도 함께 가지고 왔네요. 우리가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우리의 행동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바라보고 관찰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죠. 바로 팝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빅데이터는요, 정말 생산되는 많은 양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정보를 감시했을 때, 자꾸 살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효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바로 What do we call a person or organization exercising total control over people's lives? What do we call a person or organization exercising total control over people's lives? 이건 소설에 나왔던 그런 fictional character였습니다. 정답 1번 Big Sister, 2번 Big Brother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요, 게시판을 통해서 1번, 2번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업 들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